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10월 한국 부동산 및 세계 경제 분석입니다. 지금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발표 이후에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격변기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세계 경제는 또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거시적인 세계 경제 흐름이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죠.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2025년 10월 23일 현재로 보면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 이건 단연 정부가 발표한 15일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울 전역하고요. 과천, 광명, 분당 같은 경기 12개 주요 지역, 여기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에 더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동시에 묶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주택거래할 때 실거주 목적 같은 걸 입증하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죠. 여기에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이걸 40%까지 낮췄고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과열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이런 정부의 아주 확고한 의지가 담긴 조치들이에요. 네, 정말 강력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초광력 규제가 발표됐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급감할 거라 예상했는데, 근데 정작 발표 직전에 소위 막차 타자는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무려 0.5%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나온 이후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강력한 정책 신호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시장 심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걸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정책 의도랑 시장 반응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참 주목됩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그 심리적 쏠림 이후에 거래 절벽하고 가격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뚜렷한 현상이 그 풍선 효과 있잖아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구리나 동탄 같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시장은 이게 벌써 9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 위축이랑 가격 하락 때문에 세수 감소 우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시장 상황 자체도 이렇게 복잡한데 정책을 둘러싼 논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X, 예전 트위터죠. 이런 소셜미디어 보니까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까지 늘리는 법안, 여기에 대한 반대 청원이 2만 명 넘었다면서요.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여기에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그 갭 투자 의혹까지 터지면서 정책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것 같고요. 이 갭 투자라는 게 전시보증금을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집 사는 방식인데 이 의혹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사퇴론이 나온다고 하니 정책 추진 동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에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같은 조치가 의도와는 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 갭 투자자들의 퇴로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잖아요. 이 결정도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나 또 환율 불안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의 시장 냉각 유도 정책 기조와 좀 발을 맞춘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와, 국내 상황만 해도 이렇게 여러 겹인데 여기에 또 불안정한 세계 경제 변수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정말 고차방정식 푸는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현재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고 이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파고들어 봐야겠습니다. 네네. 현재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플럭스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상태라는 거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WEO라고 하죠. 이걸 보면 2025년 글로벌 GDP 성장률을 3.2%, 2026년은 3.1%로 예측했어요. 2024년이 3.3%였으니까 여기서 소폭 둔화되는 겁니다. 초기 회복세는 있었지만 변화무쌍한 무역 정책이라든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그리고 각국의 이민 통제 강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을 좀 제약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S&P 글로벌은 IMF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요. 2025년 2.7%, 2026년 2.6% 성장, 이렇게 전망하면서 특히 예측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몇 가지 핵심 이슈를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단연코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위협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그 관세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변수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 UNCTAD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상반기에 글로벌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5천억 달러 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책 변화 가능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의 노동 문제나 기후변화 같은 내부 이슈도 언급되긴 하던데요. 이런 거시적인 무역 갈등이 미칠 파장에 대한 심층 분석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또 그에 따른 금리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 이런 끈적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이슈입니다. 끈적한 인플레이션, 영어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랑 금리 정책,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를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은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금값은 계속 오르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뭐랄까 불안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취약성도 간과할 수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안고 있는 높은 부채 수준이라든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정치적인 교착 상태 같은 것들이 선진국 경제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내년 성장률이 1.8% 정도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민 통제 같은 정책이 강화된다면 이것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종합하면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력은 보이지만 관세 문제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취약성이 커지는 단계에 있다. 그리고 예상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하방 위험이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세계 경제 상황이 아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마치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 같달까요? 국내 규제라는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글로벌 경제라는 도로 상황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해서 속도를 내기도 멈추기도 좀 어려운 그런 형국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이십니다. 세계 경제 이슈는 아시다시피 한국이 수출 중심 경제의 구조잖아요. 이걸 통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요. 글로벌 성장 둔화하고 무역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심해진다. 그러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 반도체, 전자제품 이런 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건 곧바로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IMF가 한국의 2025년 GDP 성장률을 2.5%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당연히 가계소득 증가세도 꺾이거나 심하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이건 곧 부동산 구매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고가주택 시장에는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10월 대미 수출이 25%나 급감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자동차 산업 같은 곳에 충격을 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98주 연속 하락세,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IMF의 이런 글로벌 성장 둔화 예측은 한국 경제가 2026년에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마저 낮추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그럼 무시할 수 없겠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도 결국 이런 글로벌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당분간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고 또 페드 같은 주요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제한적이게 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거죠. 이건 주택담보대출이자 부담을 낮추지 못하니까 부동산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요. 동시에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15시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서 시장 냉각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국제금값 상승이라든지 달러 약세 같은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는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내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대출 시장 위축을 가져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나 정치적 불안정 심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도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내수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하락세를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S&P나 IMF 같은 기관들의 성장 둔화 전망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도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투자가 위축되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아까 그 X열은 잠깐 봤습니다만 부동산 규제에 대한 국내 반발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둔화라는 외부 충격은 이런 내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단순히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무역, 금리, 성장률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계소득, 기업 투자, 그리고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것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규제 효과를 상쇄하거나 혹은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리는 식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의 글로벌 교역이 좀 회복된다면 한국 수출에 일부 도움이 돼서 서울 같은 주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현재로서는 역시 관세 문제나 글로벌 성장 둔화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이런 요인들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 10월 형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급변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 그리고 또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세계 경제 상황이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국내에서는 15대책 이후 강력한 규제로 인한 시장 냉각 조짐과 함께 단기 변동성, 또 풍성 효과나 수도권 지방 간 양극화 심화 같은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성장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리스크, 높은 금리 수준과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통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강력한 내부 규제와 불안정한 외부 환경 요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국내 규제와 동시에 만만치 않은 글로벌 경제의 역풍이 불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 안정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